네, 반갑습니다. 네, 전기누리 이동근입니다. 네, 오늘은 사장, 전자유도 법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총 3개의 챕터로 되어 있긴 한데요. 내용이 조금 많긴 많아요. 사실은 요거 두 개가 둘 다 인덕턴스 얘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세트고, 사실은 요거 이해하는 게 하나, 그다음에 4-2와 4-3 요거 같이 이해하는 게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 들어가기 전에 사장 타이틀 먼저 잘 분석하고 갑니다. 항상 타이틀이 항상 중요하다 그랬어요. 전자유도 법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뭔진 모르겠지만 무슨 법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법칙이다? 그럼 뭔가 자연현상을 실험한 내용이 있겠다. 실험의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 앞에 보니까 유도라는 말이 붙어 있네요. 유도라는 게 무슨 뜻이다? 유도? 이끌어낸다, 불러낸다, 뽑아낸다. 아무튼 뭔가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이런 느낌이죠. 앞에 있는 전자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을 잘 확인합시다.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전이라는 글자는 항상 뭘로 이해하면 되겠다? 전기의 힘이 있다, 전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자란 말은 뭘로 이해하면 된다? 자석의 힘이 있다, 자석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타이틀 정리해 볼게요. 전자, 유도,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법칙은 잠깐 냅두고, 그럼 유도, 뭔가 뽑혀 나온대요. 그러니까 유도 이끌어 나오는 현상이 있대요. 뭐가? 전기와 자석이 서로를 이끌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전자 유도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전기와 자석이 서로를 이끌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전기의 힘으로 자석의 힘을 이끌어내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죠? 전기의 힘으로 자석의 힘을 만드는 케이스. 두 번째, 거꾸로 자석의 힘으로 전기의 힘을 만드는 케이스가 있겠죠. 이렇게요.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두 개를 잘 생각해 보니까 둘 중에 한 케이스는 이미 했어요. 어떤 케이스? 답변 잘 해보세요. 타이틀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 3장에서 했던 전류의 자기현상이죠. 전류의 자기현상. 그게 어떤 얘기였어요? 전류가 지나가면 주변에 뭐가 생깁니다? 자기장이 생깁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그 케이스에서 전기로 자석을 만듭니다 라는 얘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하는 사장의 내용은 뭐다? 자석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사장, 전자유도법칙 타이틀이 무슨 뜻이다? 자석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보너스로 전기의 힘으로 자석을 만들어내는 건 3장에서 이미 했습니다. 전류의 자기현상으로요. 오늘 할 건 자석의 힘으로 전기의 힘을 만든다. 그럼 따라서 무슨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러하게 실험을 해서 결론 뭐가 나온다? 결론이 뭐가 나온다? 전기가 나온다가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다시, 사장, 전자유도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석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막 아기자기하게 막 조절을 했더니 결론으로 뭐가 나왔다? 전기가 나왔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기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뭐라 할 거냐? 유도, 기전력,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유도, 기전력,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제가 아주 크게 그냥 인물 사진을 딱 띄워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해서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여기 제가 물리학자, 화학자 썼어요. 이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영국인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위인이죠, 위인.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위인전 같은 거 많이 읽었는데, 우리 한국인들한테 위인 좋아하는 게 역사 속 인물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보통 막 세종대왕,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마이클 패러데이 이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영국인들한테 좋아하는 과학자가 누구세요? 위인이 누구세요? 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탑3에 들어간 인물이래요. 이분이 마이클 패러데이래요. 어떤 느낌인지 감은 오시죠? 사실 제가 영국인은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영국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과학자다. 역사적으로, 과학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연구를 하셨다.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뭐 했냐면요. 전자유도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를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실험을 합니다. 패러데이 이분은 이제 개인 인생사 이 얘기도 나중에 들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게 되게 돈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이 없고 가난해서 다른 과학자의 조수로 들어갑니다. 조수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알바죠, 알바. 이렇게 청소 알바 같은 거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일을 워낙 잘하니까, 그다음에 되게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많다 보니까 발탁돼서 조수로 일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 이런 실험을 합니다. 이분도 어렸을 때 앙페르가 얘기했던 실험은 들었을 거예요. 전류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라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거꾸로 한 번 더 고민해봐요. 천재들이란 되게 비범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단하죠. 아니, 전류를 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었어? 그럼 거꾸로 자기장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호기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요 그림 참고할게요. 쉽게 갈게요. 어떤 코일이 있어요, 코일.
그냥 전선을 감아놓은 거예요. 스프링이에요. 코일이 있고요. 거기다가 검유계를 연결합니다. 검유계라는 건 전류가 지나가는 걸 체크하는 장치예요.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할 거예요. 다시 지금 패러데이가 하는 실험 어떤 실험이다? 전자 유도 법칙이었죠. 전자 유도 법칙이 뭐였다고요? 자석의 힘으로 뭘 만들어내자? 전기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런 실험을 고안한 겁니다. 괜찮죠? 자석의 힘으로 자석을 움직여서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실험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지우개를 자석이라고 칠게요. 자석. 네, 그렇죠? 여기 코일이 있고 여기 자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일이 있으니까 코일의 건수에 해당하는 n이라는 데이터가 나오죠. 카운수. 그다음 여기 자석이 있으니까 자석의 힘인 파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겠죠. 맞죠? 내가 큰 자석을 드느냐 조금만 자석을 드느냐 그 차이예요. 네. 실험 이렇게 할 겁니다. 처음엔 코일과 자석이 멀리 있어요. 그러면 코일 자석에서 나오는 요 자석의 힘이 코일과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럼 전기 생긴다 안 생긴다? 전기 안 생긴다. 검육에 전류가 지나가는 거 체크하는데 얘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코일 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쓱 밀어넣을 겁니다. 가까이 쓱 밀어넣는다. 다시 자석에서 나오는 자석의 힘과 코일이 조금씩 만나고 있는 거죠. 네, 코일과 자석의 힘이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쭉 가다가 아예 그냥 이 자석을 코일 안쪽으로 싹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상태가 돼요? 코일과 자석이 만나는 양이 최대가 되겠죠. 맥스가 되겠죠. 맞나요? 네. 맥스가 되니까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 맥스가 되니까 갑자기 가고 있던 전류가 싹 사라져 버려요. 전기가 안 생겨요. 이 상태가 되니까. 사실 여기서 1차로 이게 뭐지 하고서 멘붕이 옵니다. 여기서 약간. 왜 그러냐면 분명히 코일과 자석이 쭉 만나면서 전기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 상태는 어때요? 물리적으로 코일과 자석이 가장 맥스 최대치로 만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전기 생겼다 안 생겼다? 전기가 안 생긴 거예요. 여기서 1차 멘붕이 옵니다. 일단 찝찝해요. 일단 넣었으니까 뺍니다. 슥 빼는데 여기서 또 다른 2차 멘붕이 발생을 합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쭉 빼고 있는데요. 갑자기 여기 전기가 또 생겨요. 근데 어떤 전기냐면 아까랑 방향이 반대인 전기가 생깁니다. 갑자기. 이건 예상을 못한 거예요. 쭉 빼는데 아까랑은 반대로 전류가 생깁니다. 패러데이가 이제 이 실험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죠. 그걸 이제 식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바로 패러데이의 실험, 패러데이의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리 박스를 좀 큼지막하게 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식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하나 곱씹어서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밑에다가 이거 다 적긴 했는데요.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이해하세요. 이 내용을. 네, 식의 문자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씩 갑니다. 첫 번째, 항상 법칙이에요. 전자유도 법칙이 뭐다?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서 전기를 만든다.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다? 그래서 얘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얘가 항상 주인공입니다. 제가 요 놈에 다니는 전압 차원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다니는 볼트를 쓸 거예요. 볼트. 그냥 전압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확인합시다. 지금 이 실험에서 어떤 재료 있었어요? 첫 번째 코일이 있으니까 코일 건수 n이라는 데이터가 있죠? 거기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코일의 건수 n. 그다음 두 번째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거죠? 그러니까 자석이라는 데이터, 파이라는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자가 세팅이 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잠깐 볼게요. 그러면 사실 전자유도식을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깔끔해요. 이는 전기가 생깁니다. 왜요? 코일과 자석이 만났으니까 생긴다.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근데 식을 실제로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이 식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까 해석이 안 된 이상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어떤 장면? 이 장면이 해석이 안 되는 말이에요. 식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장면이 해석이 안 돼요. 확인해 볼게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코일과 자석이 맥스 최대로 만나고 있는 상태죠. 여기는 값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전기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전기가 안 생겼죠. 그럼 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두 개를 곱했으면 얘는 당연히 숫자가 나와야죠. 근데 얘가 0이 나왔다니까요. 이 식은 잘못된 식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해서 반영해서 만든 게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이 유도기절 체크, n 체크, 파이 체크 됐죠? 근데 여기 이상한 모양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나도 따라 한번 써볼게요. dt분의 d라고 하는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dt분의 d. 여러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d라는 문자는요. 여기서 미분을 뜻하는 문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아주 작은 거, 조만한 거 혹은 변화, 아주 약간 변했다, 살짝 변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d라는 게 무슨 뜻이다?
아주 살짝 변했다 이런 얘기예요. 미분의 의미예요. 그다음 뒤에 붙은 t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과학에서 t는 시간이죠. 그럼 dt 하면 무슨 뜻이다? d는 살짝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뜻? 시간이 살짝 변했다. 즉 시간이 잠깐 똑딱 잠깐 지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위에 마찬가지 d는 똑같아요. 얘도 변합니다. 조그맣게 살짝 변했다. 누가 변했다? 파이 자속이 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d파이는 무슨 뜻? 자속이 잠깐 살짝 이렇게 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dt분의 d파이 통째로 해석할게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항상 분모를 먼저 해석합니다. 시간이 변할 때 자석이 이만큼 변했다. 이게 dt분의 d파이의 의미입니다. 다시 dt 시간이 변했어요. 얼마만큼? 정정 시간이 변할 때 자석이 이만큼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한마디로 정리한 게 밑에 있는 이 표현입니다. 시간당 자속의 변화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요. 아, 시간당 자속의 변화가 있네. 그럼 dt분의 d파이구나 라고 이 내용을 대표 문자로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당 자속의 변화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어 있거든요. 여기서 마이너스는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방향인데 특별히 사람 이름이 붙어요. 누구? 렌츠라는 학자 이름이 붙어서 얘를 렌츠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요 시간에 사람 이름이 하나 더 걸려 있어요. 이게 패러데이의 실험,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근데 요 특별히 마이너스 부호는 사람 이름 누구?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렌츠의 법칙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식입니다. 개념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유도 기전력의 방향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는요, 저 패러데이 실험 시간에는 사람 이름이 3명 걸려 있어요. 3명. 네,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이 식을요, 요 식을 교류 형태의 식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요 식의 전자유도 식을 교류 형태로 바꿔서 계산한 걸 노이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단 요거 하나만 짚을게요. 요게 아까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었죠. 그다음에 요 안에 든 게 렌츠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요 식 하나에는요, 사람 이름 몇 명 걸려 있다? 3명 걸려 있다. 누구? 일단 처음으로 설계한 패러데이. 됐죠? 그 다음에 요걸 교류 형태로 계산해낸 노이만. 이 사람도 수학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특별히 마이너스 부분. 요건 누구? 렌츠. 그래서 요 식 하나에 사람 이름 몇 명? 3명이 걸려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자유도 교류식입니다. 요거 증명 과정은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은 굳이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밑에 결론 나와 있어요. 요거만 가져가면 돼요. 배경 먼저 갈게요. 다시. 아까 패러데이의 유도 어떻게 했다? 전자유도 실험. 코일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자석을 집어넣었죠. 네, 자석을 집어넣었죠. 그러면 여기서 자석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팔이 아파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다른 빨간 코일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교류전기를 집어넣을 겁니다. 교류전기. 그럼 교류전기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교류전기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죠. 여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전류 주변은 뭐가 생기니까 다 자기장이 생기는데 전류가 변하니까 자기장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자기장의 식을요 다음과 같이 교류 형태의 식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요. 네. 교류 전류를 집어넣었다. 교류 전기 때문에 교류 형태로 변하는 자기장이 생겼다.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증명 과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눈으로만 그냥 보시면 돼요. 이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고요. 파이가 뭐냐면 교류식으로 파이 m 사인 오메가 t예요. 그래서 파이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집어넣은 거예요. 그다음 dt분의 d라는 거는 t에 관해서 미분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요 파이 m은 최대값 상수니까 그냥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요건 무슨 뜻이냐면 사인 오메가 t를 t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런 뜻이죠. 그럼 오메가 t를 미분하니까 오메가가 앞으로 바뀌고요.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고요. 근데 우리는 교류를 항상 사인 형태로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를 변형하니까 얘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위상이죠. 이렇게. 그 다음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게 기분 나쁘니까요. 바꿔버릴게요. 마이너스라는 건 방향이 180도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180도 뒤집을 거니까 오메가 t 플러스 90도가 어떻게 돼? 플러스 90도가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빼서 이렇게 위상이 정리가 된 겁니다. 요게 결론이고요. 요게 결론으로 나온 전자유도, 유도 기전력의 교류 형태의 식입니다. 근데 항상 요게 지금 뭐예요? 교류거든요. 교류 전류. 교류는 항상 중요한 게 크기와 위상이에요. 크기와 위상. 첫 번째 앞에 있는 요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 사인 앞에 있는 거 요건 교류의 최대값 크기를 나타냅니다. 크기. 그다음
뒤에 붙은 요거 있죠? 뒤에 붙은 이 부분은 교류의 위상을 나타냅니다. 위상. 그래서 요걸 정리한 게 요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결론은 이거예요. 증명 과정 필요 없어요. 결론은 요거예요. 유도기 전력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면 돼요? 앞에 있는 크기 답하시면 돼요. 얼마? 2는 유도기 전력 2는 오메가 n 파이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쓰자면 여기 파이 m이라고 써야겠지만 어쨌든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다시 유도기 전력의 크기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크기는 얼마예요? 오메가 n 파이 m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크기요. 그다음 두 번째 유도기 전력의 위상은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답하시면 돼요. 항상 중요한 거 위상이라는 건 빠르다 느리다 비교하는 거죠. 비교라는 건 항상 주어, 기준이 잡혀 있는 상태로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갑니다. 유도기 전력의 위상 2는요. 넣어준 자속 파이보다 얼만큼? 2분의 파이만큼 어떻다? 여기 마이너스니까 늦다, 느리다, 뒤진다, 처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위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냥 늦다, 90도 늦다, 90도 빠르다 이렇게만 답하시거든요. 그거는 저는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위상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풀 센텐스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항상 주어, 누구보다, 얼만큼, 어떻다. 항상 요 구조를 갖춰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맨날 그 양치기 소년 마냥 요것도 중요합니다, 저것도 중요합니다 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칠판에 굳이 자료를 만들어 온 것들은 다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온 거예요. 옵션으로 이것도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식이고요. 이 식을 간단하게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j 오메가 n 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교류라는 건 항상 첫 번째 여기 있는 데이터가 뭘 나타낸다? 크기라는 데이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던 게 위상이었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얘가 어디로 갔냐면 얘가 일로 왔어요. 얘가. 마이너스 j라고 해서 얘가 위상을 나타내는 데이터예요. 위상. 똑같아요. 크기와 위상, 크기와 위상. 같은 내용이에요. 항상 이거 기억하시고. 요 증명식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유도 법칙의 핵심과 그다음에 교류 형태, 크기와 위상 요거 두 개 물어볼 거예요. 요걸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전자유도에 의한 기전력에서요. 또 다른 형태의 실험식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자유도 실험식 이래 돼 있고 요거는 다른 실험을 설계한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먼저 그림 먼저 볼게요. 그림.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긴 지금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자기장.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에 점 찍은 거 표현 기억나세요? 동그라미 점 찍은 거? 얘는 뭐다? 그 3D 표현이었어요. 칠판 쪽에서 뚫고 지금 여러분 저희 촬영하는 카메라 쪽으로 뭔가 벡터가 힘이 작용한다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지금 파란 부분은요. 자기장이 이렇게 뚫고 여러분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3D예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뭐 할 거냐면 도체, 전선을 갖다 놓을 겁니다. 도체, 전선. 됐죠? 전선 길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기장 안에 도체가 이렇게 놓여 있겠죠.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제가 도체 양 끝을 실로 딱 연결해 가지고요. 이 도체를 확 해서 잡아당길 거예요. 도체를 잡아서 쫙 당길 겁니다. 그럼 이 도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던 도체가 쭉 딸려와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도체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기 어떤 데이터가 들어간다? 여기에 도체의 속도 V라는 데이터가 들어간다. 도체가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걸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가 움직이면 거기서 뭐가 생긴다? 이 도체 안에서 여기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전류가 흐른다,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뭐 어쨌든 전기가 생긴다니까 같은 말입니다. 전기가 생긴다. 이게 바로 전자유도 실험식의 내용입니다. 다시 도체에 전기가 생길 거예요. 언제 생겨요? 언제? 답변해 보세요.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가 움직였을 때 생긴다. 이게 전자유도 실험식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정리할게요. 여기 개념 대표적인 개념 자속밀도 B 나와 있고요. 도체가 나왔으니까 도체의 길이 L 세팅해 줘야 되고요. 길이. 그다음 속도가 있으니까 속도 V 세팅해 주면 되겠죠. 그걸 정리한 게 바로 위에 있는 요 식이에요. E는 VBL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얘도 유도기 전력이니까 단위는 볼트입니다. 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이 실험 내용이 그대로 식에 있는 겁니다. 확인할게요. 뭐가 생긴다? 유도기 전력이 생겼습니다. 결론이에요. 전기가 생겼습니다. 됐죠? 이퀄 왜 생겼냐면 그거는 어떤 원인이냐면 첫 번째 V가 뭐예요? V 전선을 움직였다. 그다음 B 어디서? 자기장 내에서. 됐죠? 그다음에 L 얘는 전선의 사이즈 길이 L 됐죠? 마지막에 사인 세타가 붙었는데 여기서 세타는 각이죠. 어떤 각이냐면 자기장도 하나의 방향이 있는 벡터거든요. 자기장 방향이 있죠. 그다음 도체 움직이는 것도
방향이 있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과 도체의 움직임 두 방향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세타가 수직 90도이기 때문에 사인 90이니까 얘는 1이 돼서 없어질 겁니다. 이 세타는 뭐다? 자기장의 방향과 도체의 움직임의 방향입니다. 됐나요? 이게 전자유도 실험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식이에요. 개념적으로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요걸 이제 이 전선을 따로 이제 표현한 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 건데 저희 교재 책에 있으니까 한 번씩 보고 가세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식은 매우 중요하다. 전자유도 실험식. 네, 이번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방금 봤던 전자유도 실험식 있죠? 그 실험식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익숙한 표현이 있죠? 플레밍 요거 이분 이름 들어봤죠? 그 다음에 특별히 뭘로 하겠다? 오른손으로 하겠다. 아, 이 사람 오른손 가지고 방향을 잡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오늘 참고만 하시고요.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할게요. 전자유도 실험식이 무슨 내용이었다? 일단 결론이 뭐가 나온다? 유도기 전력, 전기가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세팅? 일단 자기장 안에 도체를 둘 겁니다. 맞죠? 그 다음 그 도체를 어떻게 하겠다? V의 속도로 움직이게, 잡아당기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B, 자기장 방향이 있고요. V, 속도, 방향이 움직임, 방향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각이 잡힐 겁니다. 그걸 무슨 함수로? 사인 함수로 받아주면 되겠다. 이게 바로 방금 했던 전자유도 실험식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용어들 그대로 가지고 방향 잡을게요. 방향 있는 놈들, 요 놈이죠? 네, 확인합니다. 오른손 가지고 세팅합니다. 엄지, 검지, 중지 세팅하고요. 그다음 첫 번째, 여기가 뭐냐면요. 항상 결론부터 가세요. 얘가 유도기전력 E의 방향이고요. 가운데 검지, 얘는 자기장 B의 방향. 그다음 마지막 엄지손가락이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 V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E, B, V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서는 지금 자기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기고요. B 자속밀도 자기장. 그 다음에 도체를 어떻게 움직여요? 도체를 위로 이렇게 움직이겠대요. 그럼 자기장을 이쪽으로, 도체의 방향을 이쪽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잡히겠죠? 그럼 이때 마지막 가운데 손가락을 펴주면 유도기 전력은 어떻게 생긴다? 지금 칠판에서 뚫고 나와서 카메라 방향으로, 여러분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됐죠?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네. 이게 나왔고요. 그 전에 예제를 갈 건데요. 그 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갑시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었고요. 방금 배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주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계되는지 확인해 보고 가야 됩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제가 세 글자로 뭐라 그랬냐면요. 전자력이라 했어요. 전자력 반드시 기억합시다. 력, 힘이 생긴다. 힘이 결론이에요. 어떻게? 전류와 자기장이 일정 길이의 도체에 일정한 각으로 만날 때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었고요. 그다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방금 배웠죠? 뭐가 생긴다? 유도기 전력, 전기가 생긴다. 결론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도체가 움직여요. 어디서? 자기장 안에서 도체가 이렇게. 이런 내용이죠.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럼 두 개를 보시면 사실은 이 부분 어때요? 이 뒷부분, 몸통 부분 여긴 똑같죠. 여긴 똑같다. 차이는 뭐다? 여기다가 노란색 어떤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노란색 기계가 있다. 이 기계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힘이 생긴대요. 힘. 전류를 넣었더니 힘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 노란 기계는 어떤 놈? 전기 코드를 딱 꽂아가지고 얘가 막 돌아간다, 움직인다. 얘는 모터예요, 모터.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모터,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거꾸로 오른손 가볼게요. 어떤 기계가 있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튼 힘을 집어넣어서 얘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달려있는 뭔가 프로펠러 같은 게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전기를 뱉어낸대요. 그럼 요 기계는 무슨 기계? 움직이게 내가 열심히 힘을 줘서 얘가 전기를 뱉어냈다. 그럼 무슨 기계? 이게 발전기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플레밍의 왼손과 오른손은 항상 세트로 같이 기억하는 습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문제 풀어볼게요. 필수 예제 문제 갑니다. 1번 갑시다. 전자유도에 의해 회로에 발생하는 기전력은 자속 쇠교수의 시간에 대한 감소 비율에 비례한다는 기억 법칙에 따르고, 말이 조금 어렵지만 사실 이게 힌트예요. 맞아갈게요. 특히 유도된 기전력의 방향은 무슨 법칙에 따른다? 각각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전자유도라는 거 타이틀 본질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기장으로 뭘 만들겠다? 전기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발생하는 기전력은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러면 E는 이런 뜻인 거예요. 얘가 E는 됐죠? 그다음 이 말을 해석한 게 끝난 거죠. 자속 쇠교수의 시간에 대한 감소 비율에 비례한다. 감소 비율까지만 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대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으신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참고 여기 쇠교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쇠교라는 거는 의미 있게 만난다. 누가? 자기장과 도체 코일이 의미 있게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얘가 쇠교예요. 여기 이 부분이 뭐예요? 자속 쇠교수의 시간에 대한 감소 비율. 얘가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 이 부분이 dt분의 d파예요. 저게. 정확하게 말하면 dt분의 d n파이거든요. 근데 n은 어차피 상수니까요. 바깥으로 뺄게요. 그냥. 그래서 n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린 앞부분만 읽어도 이런 형태의 식이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요? 방향이라는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두 번째 뭐 물어봤어요? 기전력의 방향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식은 누구다?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런 식이었다. 이제 식 완성됐죠? 이 식 하나에 사람 이름 몇 명 걸려 있다? 3명 걸려 있다. 누구? 패러데이, 노이만, 렌츠. 요거였죠. 그럼 게임 끝났죠. 일단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무조건 누구밖에 없어요? 렌츠밖에 없어요. 그럼 끝났죠. 나머지 애들은 다 필요 없다.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다. 되게 기초 문제지만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다음 2번 정연파 자속의 주파수를 2배로 높이면 유기 기전력은 뭐 유기 기전력, 유도 기전력 같은 표현이에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다음 어떤 데이터가 나왔어요? 정연파 자속의 주파수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주파수. 주파수는 뭔데요? 우리 보통 F로 표현하죠. 주파수 F. 그렇죠? 따라서 유도 기전력. 아, 얘는 크기에 대한 얘기겠구나.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2배, 3배 값을 계산하니까 E는 아까 했었던 유도 기전력의 교류 형태식 정리합니다. E는 오메가 N 파이 M이고요. 여기 오메가라는 데이터 안에 뭐가 들어있다? 얘는 전개하면 2파이 F가 될 거니까요. 나머지 N파이 M은 그대로 와주면 아하, 유도 기전력과 주파수는 무슨 관계다? 서로 비례 관계죠. 따라서 주파수가 2배 더블이 됐어요. 그럼 기전력도 어떻게 된다? 더블이 될 것이다. 2배로 증가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